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그랜트 사바티어의 파이낸셜 프리덤은 단순한 재테크 서적이 아니에요. 이 책은 24살의 통장 잔고, $2 26센트로 시작해 30살에 백만장자가 된 한 청년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실제로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랜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2010년 8월 24살의 그랜트 사바티어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6개월 만에 해고당한 후 20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결국 독립했던 집을 떠나 부모님 집 지하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의 은행 계좌에는 단돈 $2 26센트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죠. 친구들이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안 자신은 부모님 집 지하실에서 실패자처럼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그랜트는 몸소 보여줬죠.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랜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었고 특별한 기술이나 인맥도 없었죠. 그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과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실패의 경험은 때로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랜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이는 후에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며 독립은 꿈도 꾸지 못하죠. 하지만 그랜트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거나 회피하면 변화는 불가능해요. 그랜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했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편안한 상황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해야 하니까요. 그랜트의 $2 26센트는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랜트는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을 충실히 따라왔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을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의 첫 직장은 창문도 없는 답답한 사무실이었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하루 8시간 이상을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쏟아부었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은 늘어갔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건강은 악화되었지만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단지 공과금을 내기 위한 돈과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청춘의 열정과 에너지를 의미 없는 일에 소모하면서도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했죠. 월급날이 와도 기쁘지 않았어요. 임대료, 카드값,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빚은 계속 늘어만 갔죠. 이른바 월급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랜트는 1400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회사에 바쳤어요. 그 대가로 받은 것은 $15,500였죠. 하지만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12,000의 빚만 늘어났어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정말 비참한 수준이었답니다.
극심한 돈 걱정은 정신건강까지 해쳤어요. 불안 발작에 시달렸고 우울증 증상도 나타났죠.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어요.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악순환의 가장 큰 문제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당장의 생존에 급급하다 보니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없어지죠.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시간도 자기 개발을 할 에너지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랜트의 경험은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 시간은 흐르지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쥐경주라고 불리는 현대인의 비극이죠. 하지만 이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해고당한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그랜트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안정적인 직장, 월급,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했어요. 그랜트는 더 이상 싫어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수입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었답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보니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지금처럼 살다가 60살이 되었을 때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젊음을 다 바쳐 일했는데 남은 것이 없다면? 이런 미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각성의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어요. 편안한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랜트는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랜트는 자신의 실패를 부정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런 태도가 성공의 기반이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 그랜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각성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서 큰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랍니다. 부모님 집 뒷마당 풀밭에 누워있던 그랜트는 인생을 바꿀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저축하는 것. 둘째, 최대한 빨리 은퇴하는 것. 당시 통장 잔고가 2달러 26센트였던 그에게는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랜트는 이 목표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100만 달러는 경제적 자유를 상징했고 조기 은퇴는 시간의 자유를 의미했죠. 돈과 시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목표를 세운 후 그랜트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먼저 100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저축률을 계산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4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5년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저축한 돈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했죠. 그랜트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행하기로 했어요. 하나씩만 해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랜트의 목표 설정에서 주목할 점은 구체성이에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100만 달러라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했죠. 또한 언젠가가 아니라 5년 안에라는 기한을 정했어요. 이런 구체성이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에 대한 명확한 이유예요. 그랜트에게 100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 이런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에 극단적인 노력이 가능했던 거죠. 목표를 세운 후 그랜트는 매일 그 목표를 시각화했어요. 100만 달러가 있을 때의 삶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미리 경험했죠. 이런 시각화는 잠재의식의 목표를 각인시키고 일상의 선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목표는 힘이 없어요.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절실한 목표여야 극한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그랜트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어요. 그는 진짜 세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믿는 현실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벌기는 어렵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나는 평범하다 같은 믿음들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런 제한적 믿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랜트는 이런 믿음들을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첫 번째로 바꾼 것은 돈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관점이 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시간은 돈보다 훨씬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시간을 벌어주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변화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들이 도전할 만한 과제로 바뀌었어요. 이런 자신감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랜트는 또한 희생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책임감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죠. 더 이상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로 했어요. 이런 주체적인 태도가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그랜트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며 마인드셋을 강화했어요. 이런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답니다. 목표와 마인드셋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실행할 차례예요. 그랜트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동시에 실행했어요. 수입 극대화, 지출 최소화, 그리고 투자 수익 창출.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랜트는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었어요. 본업 외에 프리랜스 웹 디자인,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등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당 수익을 최대화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출 줄이기는 극단적이었어요. 그랜트는 수입의 70에 80%를 저축했답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중고차를 타고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모든 지출을 제거했죠. 이런 극단적 절약이 가능했던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자는 신중하면서도 공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안전한 인덱스 펀드로 시작했지만 지식이 쌓이면서 개별 주식, 부동산, 사업 투자로 확대했죠. 중요한 것은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 후 투자했답니다. 그랜트의 전략에서 핵심은 속도였어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죠. 이를 위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루 16시간 일하기, 주말도 없이 일하기 등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했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학습이었어요. 그랜트는 돈과 투자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죠. 지식이 곧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학습에 아낌없이 투자했답니다. 네트워킹도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죠.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함께 성장했어요. 좋은 기회들도 대부분 네트워크를 통해 왔답니다. 그랜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업을 시도했고 그중 일부는 실패했죠. 하지만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이었죠. 한 번의 큰 성공이 여러 번의 작은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았답니다.